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국 아니 전 세계 최고 명문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한 학생의 충격적인 선택에 교수진들과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처음엔 이 학생도 한국을 가기 싫어하고 무시했지만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후 그녀의 삶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명문대 펜실베니아 경영학부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올리비아 베넷이라고 합니다. 이메일 하나에 심장이 이렇게 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와튼 스쿨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뉴욕이나 런던 인턴십 얘기를 반쯤 듣고 있었죠. 노트북이 무릎 위에서 따뜻했어요. 작게 생긴 봉투 아이콘을 눌렀더니 글로벌 로테이션 어사인먼트 리절트라는 제목의 메일이 보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열어보면서 런던이나 뉴욕, 싱가포르 중 하나를 기대했어요. 다들 꿈꾸던 그 이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첫 글자가 서울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울, 한국이라고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잠깐 글자가 흐려졌다가 선명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K-팝 뮤직비디오와 매운 라면만 떠올랐어요. 저 먼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제 눈을 보고 말했어요. 올리비아, 무슨 일이야? 사라가 제 어깨 너머로 물었죠. 메일을 닫으면서 서울이래라고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사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울. 대박이다. 너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노트북을 덮고 웃으려 했죠. 그렇겠지. 대박이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방을 나왔어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왔다 갔다 걸었어요. 가방이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처럼 검은색 블레이저, 깔끔한 셔츠, 펜슬 스커트를 챙겼죠. 룸메이트 마야는 재미있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어요. 마라톤이라도 뛰려고 하는 거야? 마야가 머리를 넘기며 말했어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제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런던이나 뉴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마야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울은 새로운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상상도 못할 걸 배우고 올 걸. 휴대폰을 꺼내 베스트 프렌드 제이크에게 나보고 서울 가래.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의 바로 답장이 왔어요. 가봐.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이 너무 힘들면 어쩌지? 잘 못 따라가면? 집이 그리우면?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고 회의를 이해 못하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상상을 계속했죠.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유가 떠올랐어요. 저는 성장하고 싶었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싶었죠.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걸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올리비아라고 어둠 속에 속삭였어요. 더 힘든 일도 해봤잖아. 이건 해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블라우스를 접어 맨 위에 올렸습니다. 여권과 비행기표를 2번 확인했죠. 노트북도 케이스에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닫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설렘이 가슴속에서 반짝였어요. 어쩌면 서울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내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귀가 멍멍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온 거였어요. 머리 위 표지판에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저는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는 곳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라 걸었어요.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반짝이는 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밖에는 비행기들이 주기되어 있었는데 은빛 몸체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영화 속 한 장면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줄에 합류했어요. 제 주변에는 여러 나라 여행객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배낭을 메고 있었죠. 한 어린 소녀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넓은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미소를 지으니 소녀도 수줍게 웃어주었어요. 제가 줄 맨 앞에 도착했을 때 카메라가 달린 기계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작은 화면에는 제 얼굴을 둘러싼 초록색 네모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기계가 저를 스캔할 때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삑 소리가 나더니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웰컴 투 코리아라고 떴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화면을 톡 건드리자 문이 열렸어요. 질문도 없고 긴 인터뷰도 없었어요. 단지 빠르고 친절한 삑 소리만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직원 한 분이 영어로 헬로우라고 인사를 건네며 저를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셨고 저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와, 이렇게 쉬울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제 가방과 배낭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수십 개의 짐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손잡이에 흰색 스티커가 붙은 밝은 파란색 가방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드디어 제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죠. 제가 잡아 끌어내리니 묵직했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옆에 작은 카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목도 마르고 약간 배도 고팠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메뉴에는 샌드위치와 음료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스티와 페이스트리 사진을 가리켰어요. 바리스타가 시원한 음료와 달콤한 팥소가 들어있는 따뜻한 빵을 건네주셨습니다. 팥을 처음 먹어봤는데 부드럽고 살짝 달콤했어요. 한 입 베어 물고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카페 밖으로 나오니 공항철도 안내 표지판이 보였어요. 영어 안내가 나오는 자동 발매기에서 표를 샀습니다. 카드를 찍으니 삑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개찰구가 열렸어요. 승강장에는 길고 매끈한 열차가 대기 중이었어요. 큰 창문과 밝은 조명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열차에 올라타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창문에는 아침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차들과 버스들이 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초록 나무와 한글 영어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차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은 무료 와이파이에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마야에게 잘 도착했어. 여기 정말 대단해. 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열차가 저를 앞으로 데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느꼈던 걱정과 낯선 나라에 대한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경이로움이 자라났어요. 저는 배우러 왔어요. 어쩌면 서울이 저에게 놀라운 무언가를 가르쳐 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이마를 시원한 유리창에 기대고 도시가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항 철도에서 내린 저는 앞으로 우뚝 선 유리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파란색 간판에 서울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일하게 될 새로운 일터였어요. 로비는 환하고 탁 트여 있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긴 나무 책상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깔끔한 흰 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분이 손을 들어 보이며 안녕하세요. 웰컴 투 서울 이노베이션 허브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며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분은 눈을 반짝이며 완벽해요 라고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죠. 저는 커뮤니티 매니저 그레이스 박입니다. 올리비아 씨시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온 올리비아 베넷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가 명찰과 환영 패키지를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건물 지도, 일정표, 그리고 김과 떡으로 된 작은 한국 과자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명찰을 옷깃에 달았어요. 그레이스가 저를 넓은 복도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로봇,
드론, 스마트 기기 포스터가 알록달록 붙어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작은 드론을 공중에 띄우며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4개의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높이 올라갔고 엔지니어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레이스가 유리벽으로 된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는 메이커 스페이스예요. 3D 프린터와 납땜 스테이션, 각종 도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든 시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저는 살짝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주황색 3D 프린터로 만든 휴대폰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으로 열린 사무실 공간을 보여주셨어요. 벽 한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고 책상 10줄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헤드셋을 쓰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어떤 분은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태블릿에 도면을 그리고 계셨어요. 활동 소리가 마치 아이디어 벌집 안에 있는 것처럼 설레게 했어요. 그레이스가 작은 회의실 앞에서 멈추었어요. 여기가 첫 회의실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화이트보드에 알록달록한 마커로 가득 쓰여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생수와 과일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살짝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몇 분 후 네이비색 셔츠를 입은 키 큰 남성분이 들어오셨어요. 자신감 있는 미소와 단단한 악수를 건네주셨죠.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씨라고 하며 저는 대표이사 이안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악수를 받으며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회의에서 제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한 대표님이 외딴 지역에 의약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설명해 주셨죠.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지도를 그리시며 제 의견을 물으셨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촉촉해졌지만 깊이 숨을 들이쉬고 먼저 비행 경로를 상세히 그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디어를 적으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레이스가 5번째 층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한국산 그림으로 꾸며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식당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비빔밥, 김치, 불고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이 놓여 있었죠. 저는 비빔밥을 담고 야채와 매운 양념을 골고루 섞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혀끝에서 춤을 췄어요. 저는 눈을 감고 음미하다가 정말 대단해요라고 그레이스에게 말했어요. 그레이스가 웃으며 매일 새로운 걸 맛보게 될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옥상 정원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도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파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아래쪽 도로에는 차들과 버스가 작은 장난감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탁 트이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이한 대표님이 작은 선물 상자를 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한국 디자인이 들어간 노트와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올리비아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죠. 눈물이 글썽여서 상자를 꼭 안았어요. 건물을 나서자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저는 혁신 허브의 반짝이는 창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속삭였어요. 여기 정말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가슴이 설레면서도 긴장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오늘은 서울을 벗어나 처음으로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에 노트북과 물병, 휴대폰을 챙겼어요. 그레이스가 경주에 간다고 했었는데 고대 역사가 유명한 곳이라고 했어요.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모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 표지판을 따라 플랫폼으로 걸어갔어요. 파란색 글자가 넓은 계단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니 매끈한 은색 고속열차가 선로 위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창문에는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표를 개찰구에 넣자 삑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내부로 들어가니 좌석이 폭신폭신하고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을 만큼 넉넉했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작은 집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푸른 들판을 지나갔어요. 선로 옆 벼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바라보니 전율이 느껴졌어요. 2시간 후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멈추자 경주역 승강장에 내렸어요. 공기는 땅 냄새와 상쾌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작은 무리와 함께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어요. 친절한 기사님이 짐을 실어주시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운전해 주셨어요. 벚꽃나무가 길가를 따라 늘어서 있었는데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드디어 불국사에 도착했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숨이 멎을 듯 했어요. 웅장한 돌계단을 올려다보니 기둥에는 연꽃과 용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지붕기와는 날개처럼 위로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입구 안으로 들어가니 선민 스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소박한 회색 승복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셨죠. 영어로 환영합니다. 올리비아, 저는 선민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원의 삶과 명상을 경험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제 두근거리는 심장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먼저 명상당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나무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종이창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과 회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숨결 하나하나마다 잡념이 구름처럼 흩어지고 있었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은 108배 수행을 했습니다. 쿠션이 깔린 매트 위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했어요. 10번째 절에는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50번째 절에는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스님이 절 하나하나마다 평화를 찾으세요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근심을 땅에 내려놓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108번째 절을 마치고 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어요. 해가 저물자 사찰은 부드러운 등불로 환해졌어요. 우리는 대웅전에서 저녁 예불에 참여했어요. 스님들의 목탁 소리와 독경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죠. 북과 범종 소리가 부드럽게 어우러지며 제 주위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온전히 집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얇은 요 위에서 잠들었어요. 나무로 된 방 안은 소박했지만 포근했죠. 종이창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바닥에 춤추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잠시 깨어 있으면서 시끄러운 서울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 마음이 이렇게 평온했던 적이 없었어요. 이른 아침 사시의 종소리가 잔잔히 울렸어요. 저는 살며시 일어나 한 줄 등불을 따라 돌길을 걸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솔레음이 가득했어요. 새벽 예불에 참여하기 위해 스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며 절을 하고 연부를 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새로운 힘이 제 안에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두려움을 내려놓으니 희망과 호기심이 자리를 잡았죠. 해가 절 지붕 위로 살짝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경주야, 고마워. 이 평온함을 서울로 돌아가서도 간직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눈을 떴어요. 경주를 떠나온 게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서울에서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로비로 내려가 보니 그레이스와 마야가 환한 웃음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재밌는 거 준비했어요? 그레이스가 묻자 저는 네, 너무 기대돼요. 라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잠실 야구장으로 향했어요. 가까워질수록 음악 소리와 환호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경기장 벽에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우리 홈팀 로고인 포유하는 곰 그림이 떠 있었어요. 유니폼과 모자를 쓴 팬들이 입구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한국 야구장 가본 적 있어요? 마야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마야는 깔깔 웃으며 그러면 진짜 대박 경험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입장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푸른 잔디가 완벽하게 깎여 있었고 하얀 분필선은 또렷했어요. 관중석은 둥글게 감싸고 있었고 수천 개의 좌석마다 사람들로 꽉 차 있었죠. 팬들은 형형색색의 응원 깃발을 흔들며 응원 도구를 음악에 맞춰 흔들고 있었어요. 공기는 전율처럼 진동하고 있었죠. 우리는 홈플레이트 바로 뒤쪽 자리를 찾았어요. 거기서 투수 마운드, 타자석 외야 펜스를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응원단장이 경기장 옆 플랫폼 위에서 팔을 번쩍 들어올리자 수만 명이 일제히 응원 도구를 흔들며 응원을 했어요. 저도 따라 외치며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치맥 한번 먹어봐요. 그레이스가 종이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조각들과 시원한 맥주 한 병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맥주는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었죠.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었어요. 첫 번째 투구가 던져지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환호성을 질렀죠. 투수가 빠른 공을 던지면 타자가 방망이를 휘둘러 공을 타격했어요. 쾅! 소리와 함께 공이 하늘로 날아가자 사람들은 뛰어오르며 박수를 쳤어요. 저도 벌떡 일어나서 손뼉을 치며 와! 하고 외쳤어요. 이닝 사이사이에는 관중들이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싱크로나이즈 댄스를 추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픽이 번쩍거렸죠. 저는 웃으며 응원 도구를 흔들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축제에 참여한 기분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 우리는 따뜻한 저녁 공기를 마시며 경기장을 나왔어요. 하늘은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레이스가 홍대로 가볼래요? 라고 제안했어요. 홍대는 거리 예술과 음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우리는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치킨 상자를 들고 간식 삼아 기분 좋게 흔들리는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홍대에 도착하자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벽마다 화려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구석 무대에서는 기타리스트가 잔잔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작은 플랫폼에서는 힙합 댄서들이 멋진 춤을 선보였죠.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동전 몇 개를 팁박스에 넣으며 미소 지었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카페가 즐비했어요. 각 카페마다 독특한 테마가 있었죠. 도서관처럼 꾸민 곳, 숲속처럼 꾸민 곳이 있었어요. 저는 화분이 매달린 파스텔 톤 카페에 들어갔어요. 달콤한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낮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마야는 딸기 스무디, 그레이스는 녹차 라떼를 골랐어요. 우리는 컵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서울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골목마다 예술이나 음악이 있어요. 그레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바로 홍대의 매력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러 모이는 곳이죠라고 했어요. 커피를 마신 후에는 택시를 타고 북촌 한옥마을로 갔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골목이 좁았어요. 전통 목조 건물인 한옥이 줄지어 있었죠. 기와 지붕은 부드럽게 곡선을 그렸고 작은 정원들이 나무 울타리 너머로 살짝 보였어요.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나무 기둥과 앉이 창문을 감상했어요. 친절한 동네 주민이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따뜻한 환영을 느꼈어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지붕 사진을 여러 장 찍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매끈한 고층 빌딩이 넓은 도로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죠. 반짝이는 명품 매장이 줄지어 있었고 깨끗한 인도 위를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급한 기색은 없었어요. 그레이스가 안내한 곳은 옥상 바였어요. 도시 불빛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곳이었죠. 우리는 스파클링 워터를 주문하고 벤치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 깊이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서울은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대 사찰부터 첨단 기술 공간까지, 시끄러운 야구장부터 고요한 골목까지. 마야와 그레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도시의 빛을 바라봤어요. 이젠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잠시나마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눈을 감고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울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그저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설레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오늘은 혁신허브에서 마지막 발표를 하고 그동안 사귄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거였어요. 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골라 입었어요. 전문적으로 보이면서도 편안하게 느끼고 싶었거든요. 노트북과 펜을 가방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배운 걸 한 번 더 보여줄 기회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회사로 가는 지하철은 이번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역 이름들이 이번엔 모두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햇살이 기차 창문으로 들어와 플랫폼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처음 왔던 날,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한글 간판도 척척 읽히고 익숙한 역마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리셉션 데스크에 그레이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오늘 발표 잘하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니 팀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과일이 놓여 있었죠. 화이트보드 앞에 이한 대표님이 서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노트북을 펼치고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멋진 경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했던 회의실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제가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답을 알고 온 줄 알았습니다만 제가 말을 이었어요. 서울은 먼저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항 첨단 시스템과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본 드론과 로봇을 통해 느낀 혁신도 설명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의 뜨거운 응원과 협동심에 대해서도 나눴죠. 고요한 경주 사찰에서 배운 마음가짐과 집중력 이야기도 했어요. 제 말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셨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이한 대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습니다. 곧이어 모두가 박수에 동참했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수생이 아니라 이곳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작은 봉투를 건네주시며 올리비아 씨, 졸업 후에 다시 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공식 제안서가 들어있었어요. 꼭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저녁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작별 만찬을 했어요.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죠. 우리는 스파클링 워터 잔을 부딪히며 그동안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마야는 공항 카페에서 제 놀란 얼굴을 떠올리며 깔깔 웃었고, 그레이스는 잔을 들고 올리비아 씨, 서울의 친구이자 미래의 리더가 되어주세요라고 건배했어요. 가슴이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 27번 게이트 앞에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탑승권을 손에 쥐고 있었죠. 그레이스가 저를 꼭 안아주셨고, 마야는 여행 사진이 담긴 작은 앨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꼭 안으며 반드시 돌아올게요라고 말했어요. 눈가에 기쁨과 약속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이마를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울은 점점 작아졌지만 제 마음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속으로 고마워, 서울. 나를 바꿔줬어라고 속삭였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를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다시 돌아와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 도시가 제게 열어준 기회를 계속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